기능만 하면 된다는 주의. 봅시다. 할 거 많네요. 오늘 다 못하겠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지? 오, 잠깐만. 오늘 어디까지 할 거야? 목표는 미분법 끝내기 하는데 절대 못 끝낼 듯? 잠깐만. 그거, 아니. 셀을 보여줘야겠다. 셀. 어? 얘 삼각함수 유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 이계도함수, 절반? 오케이. 자,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요거 이제 실수여도 미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루트도 했지만 y는 x에 이렇게 있어. 세제곱은 x의 제곱. 그러면 얘는 x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인 거임.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게 크라? y'은 3분의 2 곱하기 x의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3분의 2의 마이너스 1하면 몇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뭐 방법은 이거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미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돼? 해가지고 바로 얹어버리는 게 이런 거죠. 합성. 루트 들어갔는데 합성시킨 거. 그러면 봐봐. 얘를 미분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2분의 1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x의 2분의 1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합성시킨 거. 얘는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몇 제곱이라고 보면 돼? 몇 제곱?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조금 페이크인데요. 얘는 y는 로그 2에 x제곱 플러스 5의 2분의 1제곱인데 이 2분의 1은 로그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미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부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합성함수 미분법 이용해야 됩니다. y'은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몇 제곱? 2분의 1 떨어지고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리고 곱하기 f'x 곱해야 되죠. f'x가 뭔데?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얘는 미분하면 뭘까요? y'은 마이너스 2분의 1 뚝 떨어지고 지수에서 1 빼고 지수에서 1 빼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x죠. 이렇게 될까?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사실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5 그러면 사실 지금 배운 거랑 별로 관련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안 빼도
미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운 걸 이용하면. 자, y''은 2분의 1 내비두고 x제곱 플러스 5분의 2x 곱하기 ln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요거 하나는 조심해야 된다. 아, 아니다. 조심 안 해도 된다. 뭔가, 이거 어떡함. 잠깐만, 타임. 이거 지금, 다 되죠? 막 복잡한 거 없지? 넘어가!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x 플러스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유리화 해도 되긴 한데. 유리화 해도 되나? 마음대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해도 되겠다, 지금은. 자, 유리화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랑 약분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합시다. 지송, 다시. 유리화 하면 루트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약분되는 게 있잖아. 뭐 나와, 그러면? x 마이너스 1 돼. 그러면 남는 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이 되네요. 괄호 필요 없네요. 그럼 얘는 미분할 수 있겠지. 뭐 아까도 미분할 수 있었고 얘가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y''은 앞에 거 미분한 뭐?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x 플러스 1의 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합성된 거다. 사인 안에 그 원래 그 일반각 들어가야 될 자리에 루트 1-x 제곱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y''은 사인 미분하면 뭐? 코사인이잖아. 그럼 코사인 루트 1-x 제곱 곱하기 루트 1-x 제곱의 미분이거든? 루트 1-x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레 1-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럼 뭐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랑 약분하는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된다고? 이게 끄덕여진다고? 좋네요. 넘어갑시다. 이거 너네 살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는 거 본 적 없지? 뭐 어렵다 싶다는 아니고 이게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 미분법은 그냥 하면 되는데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봐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면 위에서의 어떤 점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 가속도 할 때 뭐만 했선? 직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점 P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런 얘기만 했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미적분에선 평면에서 점 P가 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아니면 뭐 이렇게 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좀 더 현실성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자 봐봐. 우리가 물체가 아니고 점의 이동 얘기할 때 요거 함수가 여기 x축 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얘 위치는 x로 표현이 되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변해? 시간 때문에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x는 ft라는 함수를 다뤘었거든. 주로. 기억나?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시각에 따라서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변한다. 근데 위치가 x인 이유는 x축 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의 위치는 x좌표 하나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평면에서 점이 움직이려면 P가 시각에 따라서 x좌표도 바뀌고 y좌표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평면에서 좌표 평면 상에서 점 P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걔는 시각에 따라서 x좌표도 바뀌고 y좌표도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면 좋냐면 이렇게 쓰거나 그냥 이렇게 쓴다고 치자. 아닌데 저 표현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저 표현대로 맞추면 x좌표와 y좌표에 따라서 점 P의 위치가 결정될 건데 이 x가 f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g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y는 g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x 값이 ft라는 함수에 의해서 t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에 의해서 x의 값이 결정이 되고 y도 t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gt라는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얘는 ft, gt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게 P라는 점은 누구 때문에 변해? T 때문에 변해. T에 의해서, 지금 아마 시각일 건데, 시각에 의해서 X좌표와 Y좌표가 동시에 결정됨으로써 P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이거 뒤에 가면 합니다. 도함수 활용 쪽에서. 활용 쪽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활용 쪽에서 할 거야. 아무튼, 자, 집중하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자, 현우야. 자, 봐봐. 다시. 점 P는 평면에서 움직일 건데 평면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시각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 1초일 땐 여기, 3초일 땐 여기, 5초일 땐 여기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T에 의해서 결정된다.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X좌표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 X좌표를 T에 대한 함수, Y좌표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자. 자, 점 P가 뭐 하나도 안 떠오르냐? 젠장. 좀 예쁘게 나올 만한 걸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는 별론데 저거? 그래. 뒤에 나오는 건데 뭐 마이너스 t, 1 플러스 t 제곱 이런 애가 있다고 치자. 아니 t 마이너스 3으로 할게요. t 마이너스 3, 1 플러스 t 제곱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점이 좌표평면 상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뭐 예를 들어서 t가
1이면, 아니, t가 0이면, 0초에서 어디서 출발해? 0 넣으면 어디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네요. 마이너스 3,1. t가 1이면, 마이너스 2,2라는 점에서 점을 지나고 있네요. 마이너스 2,2. 뭐 대충 여기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t가 3이면, t가 2면,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건 t가 1일 때고, t가 1일 때. 얘가 t가 2일 때, 얘가 t가 3, 아니, t가 0일 때구나, 얘가. t가 0일 때, 얘가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이렇게 가는데. 좀 답답하죠? 뭐가 답답하냐면, 아니, 그래도 명색의 평면에서 운동인데, 이렇게 선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 그 뭐야, 강진하잖아, 이게. 근데 이거 지금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할 건데, 그지? 그렇다면, 이렇게 점의 좌표가 결정될 때, 이 점이, P라는 점이 움직이는 그 경로 있지? 그 경로를 한 방에 구할 수 없을까? 뭐 이렇게 된다면 아마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거 진짜로 제대로 한 번에 구할 수 없을까?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얘가 처음 출발은 이거였다고. P의 X좌표와 Y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X는 T-3이고 Y는 1 플러스 T 제곱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경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이 경로는 X와 Y의 관계야. 맞아? 오씨. X와 Y의 관계죠? 그지? 이걸 Y값, 그러니까 X값에서 Y값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X에서 Y로의 함수로도 볼 수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도 볼 수도 있어. 그 경로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를 X와 Y가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면 되거든. 근데 나는 지금 뭐 만들고 있어? X와 T에 대한 식, Y와 T에 대한 식만 갖고 있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X랑 Y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을까? 있어요. 뭘 이용하면? T를 이용하면. 얘를 T에 대해서 정리해. T는 X 플러스 3. 그리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버려. 빵! 대입하면 어떻게 돼? Y는 1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 헐! 얘 어떻게 생김? 1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 이거 뭐임? 2차 함수네. 이렇게 생겼겠네. 오케이?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이런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떤 상황이냐면 X, Y의 좌표를 각각 T에 대해서 나타내가지고 T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그 겹쳐있는 변수 X와 T, Y와 T, 그럼 T가 겹치잖아. 겹쳐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버리면 나타낼 수 있으면 이 T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간 매개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나는 사실 이 경로가 알고 싶어. 일단 1차적으로 경로가 알고 싶은데 경로를 알려면 X랑 Y를 알아야 되거든.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처음에 뭐 만들고 있어? X와 T에 대한 식,
y와 t에 대한 식만 갖고 있어. 그래서 둘 다를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해가지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뽑을 수 있어. 그럼 이 함수는 이 표현도 되고 이 표현도 되는 거야. 얘랑 얘는 근본적으로 같은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저기서 말하면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가 변수 t를 매개로 하여 x는 ft, y는 gt 꼴로 나타내어질 때 얘를 여기 때 변수 t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x랑 y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런 경우는 주로 어디서 볼 거냐면 평면에서의 운동을 다룰 때 볼 거라고. 재밌지 않아? 뭔가 네가 나중에 쓸 것 같지 않아? 아니 막 그런 거 너네 막 그런 거 안 해봐? 왠지 연주는 몰라도 이런 이 세 명은 했을 것 같은데 그 왜 그 막 어디 박람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코딩 해가지고 장난감 뭐라 그러지? 자동차? 장난감 로봇 막 이렇게 코딩 짜가지고 이렇게 경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잖아. 그거 할 때 X좌표, Y좌표 따로 잡아주잖아요. 그지? 그럼 그 X좌표도 식이 될 거고 Y좌표도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 결국 매개변수 나타내는 함수라고. 이런 거 어디다 쓰겠냐고. 그 로봇 움직이는 코딩 할 때 쓴다고. 너네가 더 간단하게 바뀌어진 코딩 형태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자, 그러면 대충 뭔 말인지 알겠죠?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지는 함수가 있긴 있구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그냥 둘의 직접적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또 이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왜 지웠냐? 그래, 다시.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다시 x는 t-3이고 y는 1 플러스 t 제곱일 때랑 아까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일 때랑 이걸로 나타내나 둘 다 똑같이 이 곡선을 지칭하고 있는 건 맞죠?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무 점이나 하나 딱 잡아. 아무 점은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 점을 딱 잡은 다음에 야, 여기서의 순간적 기울기는 뭐니? 라고 물어봐. 이 점에서의 dx, dy는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네가 이런 함수를 들고 있다면 여기 x좌표만 찾으면 몇인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 x좌표 몇이라고 할까? 그래,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적 변화를 몇이니 하면 이거 미분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얘를 보고도 얘를 못 찾았다면? 몰라. 얘를 봤지만 얘를 못 찾아. 사실 지금 내가 일부러 대입하기 편한 꼴을 만든 거지 대입하기 개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는 가지고 있지만
x, y의 직접적 관계식은 내 실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사실 그게 더 많아요. 여기도 막 3차식, 여기도 3차식이야. 봐 대입할 수 있겠냐? 이거 그나마 이쪽이 1차식이니까 여기 대입한 거야. t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대입 못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를 모를 때가 있다고. 아예 이 영역을. 근데 특정한 점, 자, 분명한 건 얘만 가지고도 이 곡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t에다가 모든 값을 다 대입해 보면 돼. t에다가 값 바꿔가면서 다 대입하면 어쨌든 곡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컴퓨터는 그리겠지. 나는 못 그려도.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 없다면. 근데 그 점에, 특정한 점에 기울기를 물어봤어.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근데 졸라 쉬워요. 봐봐. 매개변수로 나타낸 두 함수 x는 ft, y는 gt,가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식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f't가 0만 아니라면 f't는 이제 x입니다. x를 미분해서 뭔가를 대입했는데 걔가 0이 아니라면, 그 내가 대입해야 되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라면 dx, dy는 여기서의 기울기입니다. x 증가량과 y 증가량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dt dx분의 dt dy다. 따라서 얘는 f't분의 g't랑 같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순간적 변화율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 점이 만들어지기 위한 t 값을 찾아야 돼. 우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땐, 자, x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기 위해서 t가 몇이어야 돼요? 2여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을 만들어주는 매개변수 t는 2야. t가 2일 때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dx, dy가 궁금하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면 dt dx분의 dt dy 해서 x에 대한 매개변수 나타내진 함수를 미분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저거 뭔데? t-3 미분하면 t-3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1 플러스 t제곱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2t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f't 분의 g't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냐면 t는 아까 몇이었지? t는 2 대입하면 돼. t는 2 대입하면 이거 몇이에요? 4거든? 그지? 그럼 여기 기울기가 몇이란 얘기야? 4란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로 보면 뭐 dx, dy로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 변수인 상태에서 나타내면 되고 t에다 특정한 값을 대입하거나 x에다 특정한 값을 대입한 걸 구하라고 하면 그 값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거기 페이지 13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보자. 133 읽어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아니다, 읽어봐. 읽다 보면 갑자기 뭔 소리지 싶은 문장이 하나 있거든. 봐봐. 그 마지막쯤에 나오는 얘가 이게 가능한 이유거든요. 논리적인 이유. 이 식 보면 이해돼. dx dy라는 게 결국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면 델타 y야. 이 델타 x가 우리는 예전에 h라고 표현했었고 위에가 fa 플러스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y 값의 변화량, x 값의 변화량. 근데 어쨌든 x 값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y 값의 변화량도 0으로 가긴 갈 건데 그들 사이의 비율이었던 거야. 오케이? 근데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라면 이 위에 있는 말이 그거였거든.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t도 0으로 갈 거다. 그 얘기인데 x값이 그러니까 x값의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하려면 그 x값을 결정해주는 t라는 변수도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해야 돼.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걸 델타 t로 치환해가지고 델타 t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가 될 건데 델타 t분의 델타 x에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dt dx라 그래. 델타 t분의 델타 y에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걸 dt dy라 그래. 그러니까 얘분의 얘야 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너네가 어떤 느낌일지 알아. 얘가 진짜 클리어리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려면 정말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것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혹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지 못해. 왜냐면 주로 문제 푸는 데 쓰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짜 학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돼. 전공 공부하듯이. 전공 공부하듯이라고 해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씨발 저게 무슨 말일까 존나 고민했어야 됐다고. 처음에 도함수 할 때부터.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없어. 나도 고등학생 때 그거 못했고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 그거 공부할 시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매개변수 미분이랑 뒤에 가면 음함수 미분이라고 해서 더 괴랄한 거 있거든. 이해하려고 하면 더 힘든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그냥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써먹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 의미를 물어보지 않아. 왜 얘가 이렇게 돼? 얘를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어. 오케이? 왜냐면 이 식이 지금 틀린 식이 아니거든. 이 식이 명확한 식이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니?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왜 델타 t는 0으로 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니? 라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왜 dx dy고 걔가 도함수인지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한 도함수인지 이해할 수 있니를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방법만 알아도 된다. 매개변수 미분법은. 근데 그 방법을 까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문제씩 툭툭 나옵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로 하나씩 나와. 진짜 딱 이 수준으로. 어디 갔냐? 진짜 딱 이 수준으로 나와. x는 이거고 y는 이거일 때 dx dy는 막 이런 식, dx dy를 구한 다음에 dx dy를 뭐라고 했을 때 t에다가 뭘 대입한 값을 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아니면은 막 이런 것도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이거 1차잖아. 그러면 이렇게만 할 수 있겠죠. x가 3일 때 dx dy를 구하래. 그러면은 x가 3이려면 t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dx dy 구한 다음에 그게 t에 대한 식일 건데 거기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도 해. 그런 거 구하는 정도 진짜 계산 문제로 한 문제씩 종종 나와. 모의고사에선. 내신에선 당연히 한두 문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미분법 자체에 이해하는 것보다 미분법은 그냥 도구적으로 외우시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좀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자취해방정식 기억나? 1학년 때? 1학년 때 자취해방정식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을 많이 썼었고 다뤘었고 어려운 문제 안 풀었으면 말고 봤을 수도 있어요. 자취해방정식 중에 좀 어려운 건 이런 방식으로 매개변수 이용해서 나타내거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뒤에 가면 그런 것도 배운단 말이야. 곡선의 길이 같은 거 배워요. 곡선의 길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2차 함수의 곡선의 길이 막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거 배우려면 매개변수 나타낸 함수를 다룰 줄 알아야 돼. x좌표와 y좌표를 따로 분리해서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로 바라보는 관점을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제목은 매개변수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지만 미분법은 그냥 도구로만 받아들이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왜 필요하고 그게 주어졌을 때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오케이? 봅시다 문제. 연주 왜 심각해? 너 지금 또 고민하고 있지? 확통 갈까? 아니요. 장난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막상 어렵지 않아요.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에서 dx dy를 구하시오. dx dy를 구하래. dx dy는 dt dx 거꾸로 읽는 것 같은데 나 dt dy입니다. 잠시만요. 뭔가 제가 지금 거꾸로 읽고 있는 것 같거든. dx dy가 아니고 dy dx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거 읽을 줄 아는 사람? 몰라. 아무튼 이거는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x를 t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는 거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 미분하겠죠.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t 플러스 2 미분 분의 1 플러스 3t 제곱 미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밑에 거 마이너스 1 분의 6t.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6t. 이렇게 될 거. 이게 끝. 그 다음에 2번 x가 저거고 y가 저거래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dx dy는 dt dx분의 dt dy인데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t 분의 1 마이너스 t의 미분 분의 1 플러스 t 분의 2t의 미분입니다. 미분한 거 분의 미분한 거. 이거 근데 통합해가지고 막 정리한 다음 한 번에 미분할 수 없습니다. 얘 따로 미분, 얘 따로 미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1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t 어떻게 미분해? 이거 미분하려면 뭐 써야 돼? 목세미분법 써야 돼. 목세미분법을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하면 몇? 마이너스 1 곱하기 분모 그대로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내비두고 1 마이너스 t 그 다음 분모 미분하고 몇? 1 이렇게 되겠죠. 분의 1 플러스 t 분의 2t 미분하면 뭐야?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한 거 곱하기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1 플러스 t제곱 1 플러스 t제곱 분모 분자에 다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고 여기다가 1 플러스 t의 제곱 곱하면 팡팡 해가지고 사라지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t니까 탕탕 사라져서 이거 마이너스 2 됩니다. 그 다음 얘는 2 플러스 2t 마이너스 2t라서 헐 뭐야 사라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라서 마이너스 1이네요. 맞아? 오 맞아 깜짝이야. 오케이? 그냥 dx dy 구하는 건 좀 재미없는데 잠깐만. 이런 식이다. 봐봐. 이런 식이거든 보통 모의고사에 나오면 식은 저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거고 x가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x는 뭐시기 t y도 뭐시기 t t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일 때 t가 2일 때 dx dy 값은? 하고 물어봤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dx dy를 구해. 막 계산을 해. 그럼 dt dx dt dy dt dx dt dy 해가지고 계산할 거 아니?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에 뭘 대입한다? t에다가 2를 대입한다. 그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매개변수 나타내면서 x를 저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주고 y를 t에 대한 식으로 주면은 x, y라는 점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을 때 뭔가 곡선이 나올 것인데 그 곡선 위에 t가 2일 때의 점이 있는 거야. t가 2일 때 x가 몇이야? 2-2분의 1이니까 2분의 3, t가 2일 때 y는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있겠지? 2분의 3, 2분의 5라는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점이 결정되는 이유는 t가 2이기 때문이지. 오케이? 자, 그럼 dt dx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t-t분의 1의 제곱. t 플러스, 제곱이 아니고 미분. 개소리야. t 플러스 t분의 1의 미분. 하시면 됩니다. t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미분할 때 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럼 t 미분하면 뭐야? 1.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제곱 미분하면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t분의 1, t 미분하면 1이고 t의 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제곱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t에다 뭐 넣겠다고? t에다 2 대입하면, t는 2 대입하면 얘는 1 플러스 4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럼 얘는 몇이야? 4분의 5분의 4분의 3, 5분의 3 이죠? 되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풀 수만 있으면 된다. 이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다. 물어보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약간 그 위화감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음함수 이용법 전까지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샌도. 몇 분이지? 월요일에 하자. 나머지는. 월요일에 음함수 이용법 하면 역함수 이용법 하고 끝나겠다 그러면.